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 진짜 헷갈린다 싶은 것이 바로 인간 발달 원리 파트죠. 이 복잡한 개념들 오늘 아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복잡해 보이는 원리들이요. 사실은 딱 한 문장으로 압축이 가능해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인간 발달은 초기 경험의 영향을 받으며 동일한 순서로 하지만 각기 다른 속도로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 시험에 나오는 거의 모든 핵심 원리가요. 놀랍게도 이 한 문장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6단계로 한번 가볼 거예요. 먼저 발달의 핵심 구조를 잡고요. 주요 원리들을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점성이나 타이밍 같은 개념들, 또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 피하는 법, 마지막으로 실전 사례랑 문제까지 적용하면서 완벽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뭐든지 숲을 먼저 봐야 나무가 보이잖아요. 인간 발달 10대 원리의 전체적인 큰 그림, 그 청사진부터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원리를 잘 보면요. 크게 세 덩어리로 묶을 수 있어요. 시간과 방향, 경로와 속도, 그리고 영향 요인. 그런데 바로 여기가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함정 포인트예요. 왜냐? 각 그룹 안에 있는 비슷비슷한 개념들을 슬쩍 섞어놓고 자, 구분해봐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시험장에서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가르는 그 미묘한 개념 차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트랙 그림 한번 보세요. 모든 주자들이 A에서 B, B에서 C라는 똑같은 경로, 똑같은 순서로 달려가죠. 이게 바로 순서성이에요. 그런데 결승선에 들어오는 걸 보면 어때요? 속도는 다 제각각이죠. 이게 개인차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트랙은 같은데 스피드는 다르다. 딱 이겁니다. 분화와 통합은요. 그냥 한 세트,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능이 막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쪼개지는 게 분화잖아요. 그럼 그 쪼개진 기능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더 복잡한 일을 해내는 게 바로 통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 둘을 따로따로 묶기보다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 이렇게 묶어서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발달은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일방통행도로예요. 절대 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퇴행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이건 100% 함정입니다. 퇴행은 발달 원리가 아니라 그냥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발달은 절대로 후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파트의 진짜 끝판왕급 개념들을 다뤄볼 시간입니다.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도 무방한 타이밍 문제랑 초기 경험의 힘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죠. 이 두 그림이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을 보세요. 창문이 열려 있죠? 이게 민감기예요. 좀 힘들어도 노력하면 넘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 하지만 오른쪽에 굳게 닫힌 저 문, 저게 바로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문은 그냥 영원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을 읽다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절대적이다 같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건 결정적 시기를 말하는 거구나 바로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 건물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점성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의 초기 경험이 바로 이 건물의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층을 쌓아 올리면 뭐 하겠어요? 결국 건물 전체가 흔들리겠죠.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관점을 확 바꿔서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빠뜨리려고 파놓은 함정들, 어떻게 하면 정확히 식별하고 피해갈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 오답 패턴은요, 그냥 시험장에 들고 가는 오답 레이더라고 생각하세요. 지문에서 모두 동일한 속도로 발달한다. 발달은 아동기에 끝난다.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초기 경험은 나중 발달과 상관없다. 이런 문장이 보인다? 그럼 거의 100% 이건 틀린 선택지라는 경고등이 쳐진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근데 이론을 아는 거랑 실제 문제를 딱 맞히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럼 지금 배운 지식을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시나리오 안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이런 사례 문제를 딱 만나면요. 당황하지 말고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키워드를 잡는다. 초기 예착이라는 단서가 보이죠? 둘째, 연결고리를 찾는다.
이 초기 애착이 성인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마지막, 셋째, 원리를 도출한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아하, 이건 바로 점성의 원리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확실한 오답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중단된다? 아니죠. 동일한 속도? 이것도 아니죠. 무작위적?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명백하게 틀린 것들을 쳐내고 가면 어때요? 정답인 전생애가 자연스럽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실전에서 시간을 아끼는 스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둥 최종 점검 한번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자잘한 건 혹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딱 이 4가지 기둥, 순서성, 개인차, 점성, 그리고 전생애성, 이 4개의 차이점만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이 파트 문제의 9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각의 원리가 뭔지 식별할 수는 있게 됐어요. 그쵸?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험장의 그 긴장감 속에서도 이 지식을 제대로 꺼내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다음 단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으로 여러분은 이 로드맵의 첫 2단계를 클리어한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다음 미션은 뭘까요? 바로 기출 변형 문제와 좀 더 복잡한 사례 문제들을 풀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구분하기 능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실전 훈련만큼 좋은 게 없겠죠? 여기 QR코드로 김쌤 노트 카페에 오시면요, 더 많은 기출 변형 문제랑 심층 사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다음 핵심 정리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